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증인신문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협의는 실종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발 내란 공작 커넥션이 집중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탄핵소추 가결에 불을 땡긴 건 홍장원의 체포조 메모, 그리고 곽종근의 국회의원 끌어내리라 라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게 탄핵심판 과정에서 5차, 6차를 거치면서 오락가락 바뀌고 있습니다. 탄핵안 통과의 결정타로 작용한 이 핵심 증인들의 물증에서 특히 홍정원 메모가 이게 뭔가 손을 탄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요, 이 논란이 부각될까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을 쳐 닫고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 공작 5인방을 비판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요, 이 박선원이 12월 6일에 입수했다라는 홍장훈의 메모, 그게 12월 11일에 국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탄핵 공작을 이끌었나? 라는 물음을 던지고요, 왼손잡이다라고 주장하는 홍장원의 메모, 이 가필이 박선원의 필체인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증언이 바뀌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라 라는 말, 그게 탄핵소추 가결의 트리거가 됐는데요. 그게 말이 휘따닥 바뀌어가지고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707 특임사단장은 국회의원 끌어내라 라는 두 단어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홍장원의 메모가 본인이 쓴 것은 원본은 버렸다. 그리고 지금 띄워져 있는 이 메모는 보좌관이 다시 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을 거치면서 이제 거짓? 공작? 의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선원, 그리고 김병주. 그 중에 조금 지켜볼 만한 게 박선원이죠. 문재인보다 설이 높다라고 하는 박선원이가 이 전체 판을 짠 게 아닌가, 그리고 박선원의 뒤에는 박지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막 일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메모라는 게 이게 좀 중요하죠. 정치인 체포 메모. 이게 비상계엄 초기 탄핵의 유력한 핵심 증거였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4일에 경지를 통보받았고 6일에 해임된 홍장원이 느닷없이 퇴임되는 날, 그날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치인 체포조가 있었다라는 메가톤급 폭로를 했습니다. 이러자 한동훈이 즉각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난리를 치고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한동훈 체포조 이런 소리를 하면서 뭔가 이게 분위기를 끌어갔죠. 그런데 이 홍장훈의 두 번째 부인과 이 한동훈의 부인이 꽤나 끈끈한 친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곽종근 이것도 마찬가지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눈물 찔찔 흘리면서 군의 사기를 바닥을 치게 만들었고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김병주 TV란 곳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폭로를 했다라면서 12월 6일 날 터트립니다. 이 자리에 이제 박선원과 김병주가 있죠. 사전에 교육을 했는데 이 얼빵한 곽종근이가 요원을 빼내라 했다라고 기억에도 없는 이야기를 폭로하느라 그 순간 막 그 김병주가 수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라라고 하는 듯한, 유도를 하는 듯한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홍장원이 썼다라는 것, 그러니까 당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확인차 통화를 하면서 받아 적었다라는 그 메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메모를 밖에서 받아 적으면서 썼는데
이제 사무실 와서 빛에 보니까 너무 엉망이라서 그것을 다시 보좌관에게 쓰라고 했다. 내가 그 불빛 아래 썼던 거, 외부에서 썼던 것은 폐기했다라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묘하게도 이 두 개,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의 이 눈물찔찔 폭로가 탄핵의 결정적인 증언과 증거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모두 박선원의 작품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문재인 국정원에서 기조실장 1차장으로 4년을 근무한 공작의 달인답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선원에 의해서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이 홍장원 메모가 의혹투성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염도가 좀 많이 드러납니다. 5차 변론에서 드러났죠. 본인은 폐기했다. 그런데 박선원은 유일한 메모다라고 하면서 그 원본임을 강조했다라는 거. 그런데 화면 한번 띄워 드릴 건데요. 많은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볼펜도 쓰고 블루 볼펜도 썼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박선원의 메모가 얼마 전에 오픈이 된 적이 있죠. 뭐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에 추천을 한다라면서 국회에서 찍힌 게 있습니다. 그때 박선원의 필체 특이점이 몇 개가 있죠. 요거랑 홍장원의 메모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홍장원이 이 메모를 애초에 쓸 때 12월 3일 날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본이 아니라 며칠 지나서 기억을 되살려서 휘갈긴 메모를 보좌관에게 다시 정서를 하게 한 뒤에 이제 김어준, 조국 검거 등 세세한 내용들이 추가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이 홍장원이 썼다라는 메모는 사실 비상계엄 당시에 12월 3일 날 썼다라는 겁니다. 그게 며칠 지나서 12월 6일 날 목이 잘리면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 상황을 이재명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 한마디로 이 홍장원이 뿌락질하는 게 들통이 나면서 이제 경질이 되고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제 4일날 경질이 되고 6일날 해임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을 되살려서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다시 정서를 시켰고, 그때 김어준 이름 추가되고 조국 넣고 뭐 한동훈 넣고 이렇게 세세하게 내용을 추가를 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서를 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옮겨 쓰려면 본인이 적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보좌관에게 시켰다? 말이 안 맞는 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두 번째 의혹은요. 이 메모가 어떤 경로로 6일에 곧바로 박선원이 입수를 하고 그 입수한 그 메모가 검찰의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을까? 이 과정에 왠지 생각나는 콧구멍 벌렁벌렁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홍장원이 쓴 메모를 저에게 줬다. 그 순간 그대로 이 손으로 숙인 메모를 쓴 정보는 저거밖에 없다. 유일하다. 이러면서 홍장원에 대해서 그 신뢰도를 높이는 발언을 했죠. 그런데 홍장원은 헌재에 가서 인물에 대한 글씨는 보좌관 글씨고 나중에 복귀하면 다시 이제 오면서 적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말이 틀려요. 일단 그러니까 경질이 되자마자 그때 아마 박선원의 공작 제의를 받은 것이 아닐까. 두 사람 끈끈하잖아요. 원래 국정원에 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메모에다가 거짓 정치인 체포 주장을 얹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체포 명단 자체가 좀 허무맹랑합니다. 이재명, 한동훈, 조국, 김민웅, 박찬대. 김민웅은 김민석의 형님입니다. 이거 뭐 촛불 행동인지 빨간 행동인지 하는 그 사람 말하는 거고요. 김명수, 김어준 선관위원장, 민노총위원장들 이해할 수 없는 명단이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현직도 아닌 김명수가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김어준은 그렇다 해도 김민웅까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자, 네 번째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1조, 2초 축차적이라는 용어다라는 거죠. 축차적이다라는 용어가 뭐냐면 차례차례, 그러니까 1차 하고 난 다음에 2차를 하라라는 것으로 뭐 약간 그러니까 순서대로 뭐 차례를
쫓아서 하는 모양새를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축차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군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좀 의심스러운 게 검거를 요청이라고 쓴 이 가필이 더더욱 홍장원이 쓴 내용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방첩사 요원들이 나가서 요주의 인물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라고 치면 국정원에 왜 굳이 검거 요청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 홍장원이가 전화를 받았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한 10시 조금 지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애매해서 다시 11시쯤에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 메모를 했다. 그런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아니 우리가 국회에 나간 시간은 12시 반에서부터 1시 사이 그 사이인데 11시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요원들 어떻고 어떻고 동태를 살피고 어떻고 체포조를 이야기하는 게 타임상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없어요. 수사 인력도 검거 인력도 없어요. 심지어 검거 지원에 필요한 위치 추적을 할 만한 장비나 능력도 없습니다. 이 국정원에서 위치 추적을 하려고 하면요, 심사를 거쳐야 돼요. 이게 이제 한 번에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다이렉트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119 소방서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위급한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경우는 위치 추적을 하려고 하면 서류상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게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첩사가 국정원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홍장원의 메모가 조금 애매한 게, 홍장원이요 1차장으로 대공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방첩사령관 여인영에게 전화를 했다? 요청을 했다?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추려봤을 때 홍장원이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 이거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 새끼 이거 민주당의 뿌락진에 4일날 경질이 되고 6일날 해임 통보, 여기에 올끝 민주당의 박선원과 손을 잡고 공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12월 11일에 국회에서 내란 관련 현안 질문을 쏟아낼 때 박선원이 호들갑을 떨면서 한독수 대상으로 막 질의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뭔가 막 메모도 띄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때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이 부결이 돼가지고 이제 2차 탄핵안을 이제 앞두고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반란의 세력이 나오길, 이제 8표가 나와야 되는 것을 막 끌어내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고구마 벌렁벌렁 이거 살짝 긁어가지고 반란 세력을 많이 뽑아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는 그런 타이밍. 그러니까 막 이 국회에서 현안 질문할 때 막 자극적인 말들을 엄청 쏟아내요. 뭐라고 박선원 이야기하냐면 도끼를 동원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이런 말도 하고 총을 쏘아서라도 이런 확인되지 않는 말들을 뭐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가짜뉴스를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면에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화면에 이제 긴급 현안 질문이다 라면서 홍장원의 본 메모 그리고 오른쪽에 정리한 게 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선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리, 국정원 제1차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하죠.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를 도와주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이거 사실 아는가? 이러면서 약간 이제 탄핵몰이, 내란몰이로 이제 불지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원이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작성한 메모 담서 빵 띄우고, 일부는 통화하면서 적고 나머지는 보좌관의 글씨도 들어가 있다. 여인영은 체포조로 나가 있는데 검거 대상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고 위치 추적과 검거 지원을 바란다라고 요청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엄청 충격적이었죠. 이게 탄핵안 가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리, 저 사람들이 1차 체포 대상자다. 그 메모별로 1조, 2조 축차적으로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을 구금하도록 했다. 홍장원으로부터 확인한 것이다.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고 했다. 바로 방첩사의 구금시설 모자라서 수사단장은 수방사를 방문했다. 수방사를 방문한 이유가 여인영이
지하 벙커를 구금 시설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전쟁 지휘소를 정칭 잡아 가두는 것으로 수방사 관할 지하 벙커를 쓰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이거 대가리에 안테나 꽂고 북한에 지령받고 북한에 다시 이 정보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방사 지하에는 전쟁 지휘소, 지하 벙커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지금 계속 보내는 겁니다. 난리가 나겠죠. 군사 기밀에 대해서 공개를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박선원이 지하 벙커에 지금 전쟁 지휘소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 간첩들이 하는 건데 이 간첩들이 하는 짓을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홍장훈의 메모는 박선원에 의해서 오염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더 큰 의혹이 뭐냐면 이 박선원의 글씨체하고 이 가필됐다라고 하는 홍장훈의 메모하고 이게 엇비슷하다라는 거죠. 이 박선원이 트럼프 노벨상 추천 때 노출됐던 메모와 이 홍장훈의 메모의 가필 글씨체가 매우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선원과 홍장훈의 공모 의혹을 꼭 밝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도 이 포인트를 잡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느낌이 오는데요. 자, 이 가필체 그리고 박선원의 필체를 비교해서 화면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흘려쓰고 이게 요 같은 경우는 휙휙휙 이렇게 한 번에 이어서 쓰는 간소화를 시키는 특징이 좀 있죠. 요런 부분이 좀 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의심스럽다라는 거고 100% 박선원이 썼다라고 주장은 할 수 없는 거죠. 아직 의혹 단계다라고 보니까 필체 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 선동, 가짜 내란의 실체가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오직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가지고 권력을 찬탈해 보려고 하는 진짜 내란의 세력이 누구인지가 이제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